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대혼란이 6월 달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부동산 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입장이라면, 또한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분들이라면 2021년 6월 1일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학에 있어서, 또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요, 또한 내 집 마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2년, 3년, 더 나아가서 5년, 10년이 지난 후에는요, 지금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와 의미가 존재하는 날, 바로 오늘, 즉 6월 1일이 그만큼 역사적인 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2022년 6월 1일 이후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다면 종합부동산세가 최고 6% 적용이 되죠. 이를 좀 핵심적인 사항만 압축을 해드리면 2주택 이하를 놓고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0.6%에서 3% 사이이죠.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 대부분의 경우 0.6에서 한 1.2% 사이에 아마 세금을 납부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는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3주택자 이상이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다라고 한다면 약간 좀 양상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개정된 세율을 보면 1.2%에서 최대 6%인데, 하지만 이 또한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1.2%에서 3.6% 요 사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세 표준액이 10억이라면 2.2%니까 10억에 2.2%, 즉 2,200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가세 표준액이 20억이라면 3.6%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3.6%, 즉 20억 곱하기 3.6% 하게 되면 7,200만 원 되겠죠. 즉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몇 천만 원씩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로 본다면 양도소득세 부분인데요. 6월 1일부터 이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현재 양도소득세율 보면 6%에서 45%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야 별다른 건 없죠. 그리고 요즘 서울 아파트 가격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러니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3억 초과에서 10억 초과 요 사이에 해당되겠죠. 즉 양도소득세율이 중과세를 빼고 배제하더라도 40%에서 45%인데요. 이 상태로만 해도 어마어마한 세율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1가구 2주택자 20% 중과세, 1가구 3주택자 30% 중과세, 물론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되겠지만은 전국에 웬만한 지역이 대부분이 조정 대상 지역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75%가 부과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요, 주민세 10%를 더하면 무려 82.5%의 세율이 부과된다는 얘기죠. 이것만 그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앞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매년 종합부동산세로 2% 내지 3%의 종합부동산을 낸다면, 그리고 2년 내지 3년 동안 가지고 있는다면 90% 가까운 금액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실제적인 세율이 90%를 빼간다. 엄청난 겁니다. 여기에다가 또 있죠. 뭐가 있냐고 하면 취득세. 맞아요. 부동산을 살 때,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 납부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공인중개사 매매 수수료, 즉 부동산을 취득할 때 수수료, 부동산을 팔 때 수수료, 전세 수수료도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법무사 수수료, 기타 비용, 도배 장판을 하고, 인테리어 하고, 또 수리를 했다. 이러한 비용까지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하죠. 실제적으로 본다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또 공인중개사 수수료, 기타 등도 다 합치면 대략적으로 95% 정도 비용이 나가지 않을까요? 결국에는요, 10억 1천만 원을 벌었다고 좋아해. 아주 좋아해. 왜 10억 1천만 원 벌었으니까 좋아해. 좋아하는데 결국 남는 것은 1억도 안 남는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1억도 안 남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러니 6월달부터는 부동산 대참사가 터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세 번째는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물론 부동산 중개 거래나 당사자 간 직거래나 앞으로는 전세 월세에 대해서도 시군구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법적 과태료 부과는요 1년간 유예시켜 준다고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월세 신고제로 인해서 이 또한 대혼란에 빠진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월세 신고제가 되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한다, 이거는 저희 예전 방송을 반드시 한번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부동산 시장이 이처럼 6월달에 들어서는 대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특히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되는 다주택자 분들의 입장이라면 매물이 잠기는 현상 일어나겠죠. 당연한 겁니다. 매물이 잠기를 왜? 10억을 벌어도 남는 게 몇천만 원이라니까. 엄청나죠. 그러니 안 팔아?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요, 또 중요하죠.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가 됐든 자진 말소가 됐든 6개월 이내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배제해준다. 즉 20 내지 30%를 빼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파는 게 다소 유리해 보인다는 거예요. 왜? 세율 30%를 빼준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의 자동 말소 또는 자진 말소되는 매물이 풀림 현상이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다주택자들의 매물 잠김 현상이요, 임대사업자들의 매물 쏟아짐 현상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연히 주택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만약에 다주택자들의 매물 잠김 현상이요, 임대사업자들의 매물 쏟아짐보다 적을 경우에는, 즉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더 많이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증가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큰 맥락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량을 한번 놓고 볼게요.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인데요. 작년 6월달 거래량이 15,600여 건이죠. 그리고 7월달에는 10,000여 건인데요. 올해 들어서는 1월달에 5,700여 건, 그리고 2월, 3월, 4월달에는 3,000여 건이 거래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5월달에는요, 2,454건밖에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매물 잠김 현상이라고도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매물 잠김 현상보다는 산다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가보면 어차피 뭡니까? 판단한 사람, 매물은 있어요. 지금 내가 사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아파트를 살 수가 있어요. 서울 아파트를. 돈만 있으면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이하게도 지금의 시장 분위기는 돈이 있다 하더라도 산다는 사람이 안 사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게 핵심이지 않을까요? 즉 산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즉 매수자들이 현재 이 금액으로는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동산, 아파트의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를 좀 더 확대하여 최근 5년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인데요. 2017년도에는 10만 5천여 건, 2018년도에는 8만 1천여 건, 2019년도에는 7만 5천여 건, 2020년에는 8만 1천여 건, 그리고 2021년 5월달까지 해서 19,484건밖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2021년에는 5월달까지니까 예를 들어서 12월달까지 한다면 한 4만여 건에서 5만여 건 정도의 거래량이 있겠죠. 그래서 2017년도에 비한다면 반토막도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제 가면 갈수록 신규 매수자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6월달 들어서는요, 다주택자들은 부동산을 팔지도 못해요. 또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도 못해요. 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그러니 세금만 앞으로 꼬박꼬박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혹시라도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임대사업자들의 급매물이 증가된다면, 부동산 가격 하락, 전세 가격 하락의 시기가 다가온다면 분명 부동산 대참사의 순간이 다가오지 않을까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